더 튀겨보자. 10배, 100배를 노린다. 지금 도박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 도박을 이끄는 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15% 이상의 이자를 준다고 유혹하는 것은 사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만쌤입니다. 오늘 촬영 시간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지금 9,000P를 향해 가고 있고요. 네. 마치 꿈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누구도 사실 경험하지 못했고 그쵸. 전문가들도 틀렸던 네. 이 9,000P 시대가 이제 열릴 것 같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 증권시장에 많은 관심을 받고요. 그죠? 단일 종목에 한해서 레버리지 ETF 상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뭔가 뻥튀기 하는 느낌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자, 지금 코스피가 처음으로 이렇게 10,000 가까이 찍을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안정적 투자를 해도 그냥 받아서 떠먹을 수 있는 구조가 될 수도 있는데 왜 두세 배가 필요할까요? 사실 이제 마찬가지로 이 증권사에서 아무래도 돈 냄새를 또 맡기 때문에 네. 이 발빠르게 상품을 만들었다. 많은 분들이 원하셔서 발빠르게 상품을 만들었다라는 의견이거든요. 그렇죠. 지금이 자본 집약적으로 돈이 몰리기 때문에 약간의 그 선동성 그런 광고만 조금만 뿌려도 상품을 살 수 있는 시기인 겁니다. 그래서 현금에 대한 재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뜨거운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만 열광을 했다가 지금 그 자본이 다 전부 다 주식시장으로 흘러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호재인 거죠. 어떻게 마케팅적으로 봤을 때 성공하는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개미 입장에서는 주의 요망, 위험 요망, 반짝반짝, dangerous. 사실 선생님이 말한 이 B2를 하시는 분들도 요즘 굉장히 많고요. 네. 그리고 레버리지 상품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본주보다 가격 자체가 저렴하고 그쵸. 올라갔을 때 본인이 얻는 이득이 많다 보니까 그쵸. 많은 관심을 받는 건데 네. 어떻게 보면 위험을 요한다는 건가요? 네, 지금 그 난발성으로 지금 굉장히 많은 ETF가 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검증이 다 안 됐다는 거죠. 그리고 조항 자체도 애매한 것이 많습니다. 세부 조항을 조금 살펴야 될 것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3달 정도 관망하시는 얘기를 계속 제가 반복해서 하는 이유는 3달 이후에 ETF 시장에 어느 정도 법제적인 것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선생님이 레버리지 상품,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서는 그 전부터 처음에 상품이 나오기 전부터 주의를 하라고 말씀해 주셨고 사실 6월 5일부터 9일자 기준으로 네. 레버리지 상품으로 3일 동안 네. 이 4,700억 가량의 흔히 말하는 청산을 당한 강제 청산을 당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앞으로 좀 시장을 볼 때도 3개월 정도는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그죠. 3개월 정도 지켜봐 주시고요. 레버리지가 30% 이상 폭등하면 좀 위험합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좀 주의를 요하셔야 되고요. 지금 그러니까 ETF는 제가 좀 위험하다고 했던 이유가 금값 오르고 은값 오르는데 굳이 세배 뛰기까지 해가지고 그런 도박을 해야 될까요? 카지노 같은 느낌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그거 아니어도 증시 폭등하고요. 그거 아니어도 두세 배씩 주가가 오르는 판에 굳이 ETF까지 해야 될까요? 만약에 지금 불경기고요. 만약에 뭐 아니면 도다. 그런 상황이면 만약에 코스피 2000에서 4000 정도 가는 상태였다. 그럼 코스피 200 정도 하는 거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이미 많은 고공행진을 한 상태에서 좀 더 튀겨보자. 10배, 100배를 노린다. 지금 도박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 도박을 이끄는 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15% 이상의 이자를 준다고 유혹하는 것은 사기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선생님 채널을 꾸준히 보신다면 네. 그거 말고도 선생님 흔히 많은 돈 냄새 나는 그죠?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고 네. 앞으로 코스피, 코스닥 할 거 없이 오르는 시장이 온다고 했기 때문에 네. 그 위험성을 한번 알려드리고자 네.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렇죠. 그 부분은 투자에 있어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식은 자 올랐다가 내려가다 계단식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ETF는 한 방에 청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안하시고요. 본주만 하셔도 돈 법니다.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마시고 본주만 하세요. 선생님 그럼 좀 궁금한 게 결국 ETF 상품은 본주를 추종해 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봤을 때 이 ETF가 관심이 많아지면 본주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것이 처음에는 출시했을 때 굉장히 찢어발림 현상이 심할 겁니다. 그래서 뭐 빚내서 더 투자하고 한 방에 그러니까 코인 시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코인 시장이 10배, 100배 뛸 것 같이 그 예상을 했지만 그것이 자본 유입 구조가 그만큼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이미 들어와 있는 자본이 본주에 투입되어 있는데 그것을 갖다 빚을 내거나 마이너스 통장을 통해서 좀 더 튀겨보겠다는 심보가 강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거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삼성전자를 선생님이 예언을 해주셨고 네. 증권사에 대한 많은 예언을 적중해 주셨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노가다도 그렇습니다. 자, 한 방에 건물이 무너집니다. 그죠? 자, 날짜 지켜서, 자, 준법 시간을 지켜서 건물도 져야 단단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3개월은 좀 관망을 하시라고 했잖아요. 네. 3개월 뒤에 증권시장에 변화가 일어나는 건가요?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ETF 상품에 한해서. ETF 상품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냥 도박성이나 위험을 요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동전 병합주 이슈도 있죠. 그러니까는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어디까지나 모든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도 선생님 영감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